안녕하세요. 바레파이어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배당주인 맥쿼리 인프라를 3년간 2,000주 모으고 보유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맥쿼리를 매수한 계기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이미 성공한 분들의 보유 종목을 비교하다가 빈번하게 언급되는 맥쿼리라는 기업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또 구경 한번 해보려고 차트를 열어봤더니 그곳에 천국의 계단이 펼쳐져 있었네요. 그날부터 며칠간 지켜보며 주가를 관찰했는데 블로그에서 많이 본 바코드 주식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멈칫하게 되는 건 너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였고, 혹시 내가 저기에 올라타는 순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무서웠지만, 생각을 해보니 나 하나 올라타서 무너진다면 이건 부실공사 계단이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21년 4월 첫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10주, 30주, 50주,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매수를 2년간 진행한 결과 주가의 파동을 타며 22년도에 수익률 16%도 찍어보고 저점일 때는 마이너스 11%도 찍어보면서 아팠던 기억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증을 받다 보니 23년 1월에 2,000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맥쿼리를 통해 받은 배당금은 22년엔 세후 38만원을, 23년도에는 135만원, 24년엔 현재까지 66만원가량 받았습니다. 기록된 누적 배당금은 239만원이고, 이 배당금들을 활용해 타이거 탑10 매수에 활용 중입니다.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보유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의 진폭이 상당히 작다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입장이라면 변동성이 작기에 단점으로 느끼실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이지만 배당금이 상승하는 만큼 주가의 우상향을 확연하게 그려주기에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시장이 많이 박살나던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며 계좌의 수익률 방어도 해주었기에 시장에서 남아있을 힘이 되었네요. 또한 2025년 하락장 때 대신증권 우선주는 마이너스 30%를 찍는 순간에도 맥쿼리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선방해줬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배당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땅 대비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에 신규 인프라 사업은 지속적으로 있을 예정이고, 최근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 사업을 추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맥쿼리의 사업은 정부와의 협약으로 최소 안전마진, 줄여서 MRG가 확보되는 구조를 지니기에 안정성에 안정성을 또 더한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장점인 변동성과 두 번째 장점인 안정적 사업 구조를 통해 굳이 타이밍을 재지 않더라도 투자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배당 투자를 함에 있어 시가 배당률을 선으로 그어두고 일정 배당률 이상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냥 적립식으로 시기를 분산해서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하는 방법 등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변동성이 작기에 잘못해 고점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쉽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채권과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금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으로, 다음에 표를 보면 2003년 배당을 지급한 이래 두 자릿수의 배당 성장을 해온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뒤로 가는 시점도 있었지만 한국이 경제 위기를 생각보다 많이 겪은 걸 고려하면 2019년까지도 배당 성장을 잘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한 자릿수 극초반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금리 시기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장 동력이 점차 꺼져가는 것인지 그 전환점 부근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미래에도 무조건 잘한다기보다 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에 맥쿼리가 최근에 시작한 사업과 앞으로 따올 사업들이 좋은 성적을 내길 응원 중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주식 투자가 일반화된 현재 시점에 다른 투자 상품들과 비교해 우위가 조금씩 낮아진다는 점인데, 특히 ISA 계좌를 활용해 맥쿼리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면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주가와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꾸준히 잡을 수 있는 맥쿼리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고 미국의 좋은 배당주와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규 사업 발굴 기회가 점차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국은 고성장기의 인프라 사업을 위해 맥쿼리에게 많은 마진을 약속하고 자금을 끌어올 이유가 있었지만 저성장기에 접어들며 고수익을 노리기 위한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백양터널 2025년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수정산 터널은 2027년에 만료됩니다. 두 사업을 합치면 조정 EBITDA, 다시 말해 세전 영업이익 기준 8.8%의 비중을 가지는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러한 마진율 80%대의 사업을 앞으로도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만료 부분에 대해 장기 보유가 목적인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입장이고요. 다행인 점은 맥쿼리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영속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으로 도시가스 및 에너지 업체 인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인수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에 아직 성과에 대한 검증 기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사업 구조상 PF와 동일하게 초기 자금을 많이 끌어오기에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이자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숫자만 비교해봐도 22년 대비 23년에 이자 비용이 5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고도 당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순수익을 증가시켜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그동안 멈췄던 배당금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약간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맥쿼리를 투자하며 느낀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저의 첫 배당주 투자이기에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 앞으로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더 강화되길 주주로서 응원합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